친가 쪽의 성씨를 보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그 피해가 생각이 날 것 같고 또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이에게 엄마성을 물려주는 게 그렇게까지 아이에게 못할 짓인가?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는 아빠 박기용이고요. 저는 엄마 이수연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나 저희 딸 이제나입니다. 엄마 수연 씨와 아빠 기용 씨는 딸 제나에게 특별한 이름을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바로 엄마 수연 씨의 성을 따른 이제나라는 이름이죠.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시선에 왜 꼭 그래야 하는지를 묻는 새로운 가족들. 밀실팀이 만나봤습니다. 거창한 포부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다행히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또 할 수 있는 여건이어서 한번 시도해 보게 됐었던 거예요. 부부의 마음은 정해졌지만 다른 가족들을 설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당연히 놀라시고 반대하시죠. 왜냐하면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으니까. 임신 기간 동안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우리 쪽 식구나 이제 아내 쪽 식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왔어요.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이제 처음에는 농담처럼 됐다가 점점 이제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진지해지고 그래서 한 7, 8월 임신 7, 8개월쯤 됐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얘 정말 그러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크게 이제 싸움이 있었고 한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결혼 2년 차인 세희씨 부부 역시 아이에게 엄마성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혼인신고를 한 제나네와 다르게 세희씨 부부는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아이의 성을 변경하기 위해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이유죠. 안녕하세요. 저는 송세희입니다. 2년 차이고 그 다음에 아이 계획은 사실 아직 없는 상태이고 혼인신고를 막상 하러 갔더니 그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조금 놀랐고 엄마성을 물려주려면 이제 합의서가 필요하더라고요. 아이에게 엄마성을 물려주는 게 그렇게까지 아이에게 못할 짓인가? 아무래도 좀 걱정을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한부모 가정으로 생각을 한다. 아니면은 이혼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재혼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실은 그게 되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좀 아직 인정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된 걱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엄마성 쓰기를 하면서 그런 인식들도 조금 변화해 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아이가 나중에 뭔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차별을 받는다거나 편견에 시달릴 수 있다, 뭐 집안에 문제가 있는 아이로 여겨질 수 있다, 뭐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너는 왜 아빠랑 성이 달라 뭐 이렇게 놀릴 수 있다라는 것들이었는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엄마성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꼭 페미니즘 같은 정치 사회적 신념 때문만은 아닙니다. 저희 집 가훈이 생긴 대로 살자거든요. 외형적인 부분이 아니라 나답게 살자라는 의미가 가장 크거든요. 아이도 뭐 자기가 엄마성을 따랐던 아니면 어떤 가족의 형태에 속해 있던 간에 다른 사람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좀 나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또 물려주고 싶고 아이가 그런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엄마성을 택하는 게 어떤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이 사회의 다양성이라던가 개인을 더 존중하는 문화라던가 이런 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난이라는 그런 부정적 단어와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생각은 그냥 사회봉사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한다든지 뭐 길을 가다가 뭐 휴지를 줍고 뭐 주변에 뭐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아이가 있으면 데려와서 보호하고 뭐 이런 식의 좀 그 선행을 쌓는 일과 비슷한 수준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만약 이게 지금 유난이라고 하면 뭐 그 기부를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도 뭐 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뭐 저희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회가 좀 더 좋아지고 나아지는데 하나의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족이라는 게 반드시 가부장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뭐 혈연과 혼인만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폐쇄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 안에 다행히 속한 사람들한테는 안정감을 주지만 어쩔 수 없이 배제된 사람들은 뭔가 비정상이란 타이틀이 붙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매우 배타적이고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가족에 대한 시각도 좀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인이 되어 엄마 성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상민 씨.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로부터 벗어나 어머니와 둘이 삶을 꾸려온 그는 이들이 말한 것처럼 나답게 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상민입니다. 처음 어머니 성을 쓰기로 이제 생각을 한 건 고등학교 때였어요. 앞으로 아버지와 친가의 성을 잊고 싶지 않다 라는 생각이 강해서 이제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머니 성을 쓰고 싶다고. 어머니가 한 부모라는 인격체로서 완성될 수 있게 제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어느 정도의 보답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친가 쪽의 성씨를 보다 보면은 앞으로 계속 그 피해가 생각이 날 것 같고 또 뭔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성을 변경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지 몰랐어요. 왜 성을 바꾸고 싶은지, 어머니 성을 따른 이유는 무엇인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판사님이 많이 질문을 하셨고 그렇게까지 큰 노력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성을 바꾸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불편함은 계속됐습니다. 교학팀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입학할 때의 그러니까 이름과 들어왔을 때 이름이 달라가지고 뭐 입학 과정에 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전화도 왔었고 통신사 연락해서 바꾸고 은행 가서 바꾸고 이번 재난지원금 같은 거 받을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름으로 입력을 했더니 이제 인증이 안 되고 예전 이름으로 입력을 했더니 인증이 됐는데 상민 씨와 같은 사람들에겐 엄마의 성을 물려주려는 다른 가족의 노력이 유난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걸 메꿔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면 어머니 성을 따른 순간부터는 나는 한 부모로서 괜찮아. 나는 한 인격체로서 내 아이를 난 잘 키우고 있어 라는 거를 어머니한테 한 번에 알려준 사건이지 않았을까? 만약 이게 지금 유난이라고 하면 뭐 기부를 한다든지 선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뭐 유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막상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막 진짜 이제나로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뭔가 큰 일이 그 다음부터 벌어질 것만 같은 우려들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요. 그냥 이제나는 이제나로 존재하는 거지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누구의 딸 이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좀 옛날 시대의 우려인 것 같다라는. 그러나 이들 모두 엄마 성 쓰기가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되지 않은 만큼 무리를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조언합니다. 엄마 성 쓰기를 해야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생각하는 어떤 육아의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만들어가고자 하는 가족이나 어떤 사회의 방향 이런 것들도 논의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서로에 대해서 한번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 저희 부모 세대의 이런 성 문제에 대한 좀 어떤 고정관념과 인식 자체가 좀 되게 공고해서 쉽게 부수기가 어려워요. 결과적으로 돌아봤을 때 다른 분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 되는 사람이 약속했다 해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다 이런 얘기를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꿨을 때 불편한 점도 분명히 많고 바꿨을 때 자신이 얻는 것이 정신적인 거 말고는 없잖아요. 서로의 허락과 동의가 있다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어머니 성을 따랐으면 좋겠고 어머니 성을 따름으로써 우리 사회의 어머니들이 조금 더 자부심과 정체성을 획득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